안녕하세요.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고객 서비스 전략 신다영입니다. 오늘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숫자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장님들께서는 숫자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매출이 떠오르실 겁니다. 매출이 얼마인지, 얼마나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매일매일 이 정도는 확인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 이걸로 끝이신가요? 매출 데이터에 있어 중요한 건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네, 그날그날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다는 건 어려운데요. 소비자가 어떤 욕구에 의해서 어떤 동기에 의해서 우리 가게를 그리고 우리 가게의 특정 메뉴를 선택했는지 파악하시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요, 사장님들께서 의도한 대로 매출이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시는 정도로만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사장님들께서 매출 상승을 위해 노력한 부분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 SNS 마케팅을 진행했다든지 아니면 매장 내에서 주문 프로모션을 진행하셨다든지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셨다든지 이러한 어떤 노력에 의한 결과물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럴 땐 상황적 요인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잘 나오던 토요일이었는데 매출이 어느 날 갑자기 반토막이 났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에는 근처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어서 교통 접근성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혹은 강풍 예보로 인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외출을 자제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매장 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매장 밖에서 원인을 찾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발렌타인데이라든지 특정 데이 같은 경우에는 커플 메뉴가 잘 나갔는지 주문량 추이를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삼겹살 데이라든지 수능, 명절, 야구 시즌, 스포츠 경기를 하고 있는 이런 등등의 외식업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라든지 사장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메뉴 카테고리의 어떤 상황적 요인들을 살펴보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행동 단위란 고객이 사장님의 가게를 경험하는 모든 행동 요소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CX라고 하죠.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고객 경험을 의미합니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행동 자체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마지막 결정 단계처럼 보이시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무수히 많은 단계를 거쳐 구매를 하고 난 이후에도 대단히 많은 평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 치킨을 주문했을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고객이 치킨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본인의 욕구를 알아차리는 단계에서부터 그럼 어떤 치킨을 시키지를 고민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예전에 먹었었던 맛있었던 기억이 있는 A 브랜드 치킨을 시킬 것인가 혹은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으로 봤을 때 맛있어 보이는 사장님의 치킨을 시킬 것인가 부터 고민을 하다가요. 이제 어느 순간 비교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사장님의 가게 치킨을 구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매를 하는 모든 과정에서 맛은 어땠는지 이 치킨을 전해주는 직원의 표정은 어땠는지 패키지는 어땠는지 다양한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그것을 리뷰 혹은 입소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장님의 가게 브랜드 혹은 사장님의 치킨을 평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기 전과 먹으면서 그리고 먹고 나서의 모든 행동 요소들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 단위들을 많이 파악하면 많이 파악하실수록 매출 상승을 위한 넥스트 스텝을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프로모션은 말 그대로 주문을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 같이 단기적인 촉진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날씨나 계절, 시즌을 고려해서 프로모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규모나 업종, 음식의 카테고리 등등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본인의 가게 매출 데이터를 토대로 기획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매장에는 어느 요일에
가장 많은 고객이 오는지, 어떤 시간대에 가장 많은 고객들이 찾고 있는지, 이것을 일간, 주간, 월간, 2개월간, 3개월간 이런 식으로 단위별로 쪼개어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회적 공통 이슈가 있을 때에는 단순하게 주문하시면 소독제를 드립니다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인 의미를 함축시켜서 프로모션을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포장이나 배달을 이용하시면 이러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프로모션을 진행하신다면 조금 더 브랜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숫자를 메뉴 운영 방식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즌 메뉴나 한정 메뉴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까지 매출이 급상승하는 업종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장품 업계와 외식 브랜드가 바로 그 업종에 해당됩니다. 일주일간 수고한 나를 위한 보상의 개념으로 큰 금액은 아니어도 작은 금액으로 보상을 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발동된다는 것입니다. 스몰 럭셔리라는 말도 있잖아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명품 립스틱의 소비가 증가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개념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외식 브랜드, 우리 매장에도 이러한 스몰 럭셔리 심리를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귀한 식재료를 사용해서 소비자에게는 나에게 주는 보상 심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객단가를 높여서 매출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죠. 또는 비주얼을 중시 여기는 고객의 트렌드를 따라서 플레이팅에 조금 더 신경 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을 시켜 먹는 고객에게도 음식뿐만 아니라 음식과 함께 곁들여서 데코할 만한 아이템들을 함께 패키지로 판매하신다든지 이러한 방법들을 같이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는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 시간대에만 주문할 수 있는 한정 메뉴를 운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특정 시간대만 운영하시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벚꽃 시즌이라든지 스포츠 경기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한정 메뉴를 내놓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또는 물량적으로 제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매일 한정 30그릇만 판매합니다와 같은 문구처럼 물량적으로 제한을 두게 되면 생각이 없던 고객에게도 조금은 조바심이 나서 주문을 할 수 있는 주문 유도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정 메뉴의 힘입니다. 네, 식당을 다니다 보면 식당 이름이나 메뉴명 때문에 재밌어서 같이 간 일행들과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더 나누게 되기도 하고요. 혹은 다녀온 이후에도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메뉴명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 문구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20개의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 라고 하는 문구를 내세운 치약 브랜드라든지 숙취 해소제로 유명한 여명 808 같은 경우에는 807번의 실패 끝에 완성된 제품이라는 개발 스토리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할 때에는 숫자를 함께 쓰신다면 보다 임팩트 있게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2시간 동안 발효 숙성한 도우를 사용하셨다면 727 피자 라고 하는 메뉴 네이밍을 정한 다음에 72시간 동안 발효 숙성한 도우 위에 7가지의 토핑을 2번 구워 정성스러운 맛을 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식의 문구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가게만의 특별한 레시피라든지 조리 과정의 특이점 혹은 메뉴 개발의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숫자와 함께 네이밍 하신다면 다른 가게와는 차별화되는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메뉴명에 바로 숫자를 적용하실 수 없다면 홍보 방식에 숫자를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마케팅 업계에서는 숫자 마케팅
뉴메릭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텍스트에 비해 인지가 빠르고 정확한 숫자를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유용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가게 베스트 메뉴 3라든지 지난달 고객이 가장 사랑해준 메뉴 베스트 3와 같이 다수에게 검증됐다는 안도감이 드는 문구나 3월에 꼭 먹어야 할 제철 메뉴 3가지, 주방장 특선 오늘의 추천 메뉴 3가지와 같이 전문가의 추천과 지금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 심리를 자극해서 주문을 유도하는 전략이 되겠죠. 홈쇼핑이라든지 시중에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 상품들에 보면 누적 판매량 100만 개 돌파와 같은 문구를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문구 또한 소비자의 호기심을 유발해 지갑을 열게 만드는 포인트가 됩니다. 글자에 비해 숫자는 쉽고 빠르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다양한 시장에서 숫자를 활용한 브랜드 네이밍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 시리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만 하더라도 G70, G80, GV80, G90 뭐 이런 식으로 숫자와 알파벳이 같이 결합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네이밍을 통해서 브랜드는 정체성과 통일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는 매일 11시 할인, 11일 할인, 11% 할인과 같이 브랜드에 들어있는 11자를 활용해 굉장히 많은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청동의 유명한 단팥죽집 혹시 아시나요? 서울서 둘째로 잘하는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소비자들은 궁금해 하겠죠. 그럼 서울에서 가장 잘하는 집은 어딜까? 왜 여기는 두 번째일까? 라고 말이죠. 꼭 시장에 있어서 넘버원만 주목받는 것은 아닙니다. 넘버원보다 넘버투일 때 오히려 더 과대 포장이 된 것 같지 않아서 객관적인 느낌이 들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갔던 식당 중에서 키친 485라고 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었는데요. 궁금했거든요. 485 무슨 의미일까? 485번지에 위치한 걸까? 아니면 485가지의 메뉴를 다루고 있는 걸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내부로 들어가서 벽면을 봤더니 인테리어적으로 숫자가 커다랗게 써 있었습니다. 1, 3, 11, 485. 어떤 의미인지 봤더니 1은 한우 원 뿔뿔을 쓰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었고요. 3은 서울 3대 피자집으로 선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사글이 있었고 11과 같은 경우는 저희 집안의 셰프가 11명입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85라고 하는 것은 화덕의 485도 온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게만의 스토리나 사장님만의 장사 철학을 숫자로 브랜드 네이밍에 연결시킨다면 조금 더 인상 깊게 고객의 마음에 브랜딩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숫자를 활용한 고객 서비스 전략이었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고객 심리에 기반한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으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